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설화에 휩싸였죠. 윤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맞춤한 걸 두고 성적 학대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머릿속에 포르노와 성적 학대밖에 안 들었냐고 반발을 했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앤장은 이 청담동 술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에도 김앤장이 있는데요. 이 여권이 이른바 이 데스노트에 올린 인물들입니다. このノートに名前を書かれた人間は死ぬ。 민주당의 김앤장, 이 대통령실과 여당에는 여전히 눈엣가시인 것 같습니다. 둘 모두 데스노트에 올려놨음에도 이 부활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빈곤 포르노 발언으로 대통령실에 고발까지 당했었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1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고발을 해주셨으니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장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조명 동원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일로 고발을 당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장 최고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그럼에도 장 최고위원은 기가 죽지 않았나 봅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을 노렸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맞춤을 한 것을 두고 성적 학대라고 비판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여 환영 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이 윤 대통령의 입맞춤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여러 주에서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장 최고위원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 정치인들이 저격수로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과거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인데요. 그럼 부시 전 대통령도 화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화동에게 뽀뽀하는 게 성적 학대라면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이제까지 성적 학대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까? 제발 수준 낮은 막말로 우리 국민들 학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 사퇴하십시오. 장경태 최고위원을 향해 머리에 온통 포르노나 성적 학대 같은 생각밖에 없나? 욕구 불만이냐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도 허들었습니다. 이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라고 쏘아붙였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동에게 입맞춤을 받는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이 5분만 찾아봐도 이와 비슷한 사진들을 찾을 수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료관에 공개된 사진인데요. 이 꽃다발을 든 노 전 대통령이 허리를 숙이고 여자아이의 볼에 입맞춤을 한 모습입니다. 퇴임 이후 강원도로 휴가를 떠났을 때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화동에게 환영의 꽃다발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화답을 한 거겠죠. 장 최고위원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걸까요? 김 위원장은 이 장 최고위원을 향해서 실력이 부족하면 검색하는 최소한의 성실함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볼에 아이가 입맞춤을 하자 문 대통령이 크게 웃는 사진이 장경태 의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장경태 의원의 발언은 야당으로서의 비판도 조언도 뭣도 아닌 대통령에 대한 무지성 인신공격,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은 김기현 대표도 직접 나섰습니다. 이 장 최고위원을 포함해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공격했는데요.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듯 대통령과 정부 무너뜨리기에만 탐닉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화동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거짓 주장을 하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한 약속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했다가 부랴부랴 그 글을 지우고는 사진 찍으러 갔냐는 논리도 없는 비난을 해댑니다. 밑도 끝도 없는 비난만 퍼붓는 함량미달 인물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을 깎아내리는 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전당대회 이슈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장 최고위원에 대한 인내심은 바닥이 난 모습입니다. 이항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장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애써 방어에 나서긴 했는데요. 다만 적극적으로 감싸기보다는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엿보입니다. 논란이 더 커지지 않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저는 이 논란 자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말을 보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장면의 유의미한 차이 등등은 모르겠지만 명확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렇고 미국 역시도 아동에 대해서 어른이 하는 신체 접촉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런 논의로 흘러가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앤장은 역시 한 마음인 걸까요? 이 대변인직에서 내려온 김의겸 의원도 비슷한 시점에 구설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급히 귀국한 이후 이튿날 탈당계를 제출했죠. 그런데 이 채 하루도 안 돼 탈당한 송 전 대표를 위해 김 의원이 언론 대응을 맡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의원이 언론 창구를 맡아달라는 이 송 전 대표의 부탁을 수락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인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송 전 대표는 연세대, 저는 고려대 출신인데 당시에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부터 알고 지냈고 송 전 대표가 초선일 때 제가 출입기자로 만났어요. 그럼 송 전 대표가 김 의원에게 부탁한 이유는 뭘까요?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김 의원 지난달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이 PR 브리핑의 정수를 보여줬죠. 당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를 결정했다는 발표를 하루 만에 뒤집었는데요. 정해철 의원께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좀 더가 아니라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송 전 대표가 바로 이 잔기술을 눈여겨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태클을 걸어왔죠. 민주당 소속 의원이 탈당한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는 게 가당치 않다고 비판한 건데요. 탈당 호소인 송영길 전 대표가 잔기술계의 타짜를 자처하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연합전선을 선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 스스로가 무늬만 탈당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앞으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김 의원의 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미화될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이 언론 대응을 맡으면 송 전 대표는 위장 탈당을 한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송 전 대표도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합니다. 김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부탁을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탈당했으니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겠다면서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민주당의 김앤장 두 사람에게 주민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면 민주당이 곤경에 빠진 일이 많은 듯한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노래로 가름하겠습니다. Now,